안녕하세요. 고기를 만나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춘천에 있는 퍼퍼스캇이라는 숙성 한우 전문 정육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에이징, 특히 이제 건조 숙성을 주로 하는 그 정육점인데요. 드라이에이징 한우의 장점, 또 이 퍼퍼스캇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떤 것들이 다른가 한우와 또 숙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 매력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국내에서 최초로 아마 트레이를, 친환경 트레이, 종이 트레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경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파스컷 대표 허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바라는 아빠들이 정육점을 하면 어떤 정육점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파파스컷이라는 정육점을 창업하게 됐고요. 저지방육을 숙성시켜서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육 유통 과정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줄이는 그런 포장법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우를 드라이징 한다. 그 특히 이제 주로 등급이 있는데 저등급 한우를 드라이징 하시잖아요. 네. 3등급을 암소를 주고. 네. 그랬을 적에 그 한우를 드라이징 한우의 장점? 네. 뭐 고객의 반응은 어떤가요? 한우 중에서도 다 똑같은 한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소고기 중에서 근내 지방도가 한 3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단백질과 그 지방의 비율이 그 정도 적절하게 되어 있는 그 정도의 고기라면은 드라이징 했을 때 아주 좋은 감칠맛과 풍미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우도 이제 나름 자기 감칠맛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뛰어난데 지방의 감칠맛이 떨어지는 걔네들을 숙성으로 인한 감칠맛으로 채워주는 단백질의 작용을 변성의 감칠맛을 올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사실은 1+2 이상이 아니면 사실 한우로서의 차별성이 좀 갖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산도 근내지방 3, 4 되는 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차별성이 떨어진 게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그런 맛과 풍미를 좀 차별성 있게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은 그 한우 고등급, 그러니까 1불 이상을 드라이징 해보셨죠? 해봤어요. 그럴 때 그 어떤 맛하고 맛의 차이는 어떤 것들 특징이 있었나요? 진짜 맛으로만 말씀드리면요, 근내지방 5짜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1등급? 네. 1등급하고 1불 가까운 애들, 5, 6애들, 얘네들이 제일 좋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60일 정도, 그러니까 50일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방 산패가 오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다고 보시면 돼요. 한 40일 정도에. 네. 근데 그렇다고 색이 지방 산패 때문에 색이 변하긴 하지만 그것도 그 나름의 또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수하고 소비자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저는 되게 괜찮다고 보는데 50일, 60일 정도 되면은 지방색이 막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또 할 수 있는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50일까지 숙성시키면은 맛이 엄청 되게 좋아지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파스카스 평균 숙성 일자가 어느 정도 돼요? 60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소가 어리잖아요. 네. 한 20개월 뭐 이러니까 애들은 숙성이 근육이 어리니까 숙성이 빨리 되고 우리는 대부분 또 숙성을 그 늙은 소들, 그러니까 한 60개월 이상 된 암소들로 하니까 그 오래 키운 소들이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은 숙성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품종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유구 같은 걸로 하면은 그런 효과가 날까요? 28 그러니까 정도 이제 돼도? 그걸 해봐야 되는 거지. 안 해본 거지. 그러니까 20개월짜리 유구를 만약에 한다면 짧아지지 않겠나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제죠. 네. 일단 부드러움에 있어서는 짧아질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미국 거를 잘 안 봤기 때문에 28일, 제가 만약에 이제 프로세스를 28일로 가져가서 단시간 내에 가장 뭐 드라이징 효과를 내겠다 그러면 일단은 바람의 세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온도를 한국이랑. 높여야 돼. 온도를 한 4도. 바람의 세기를 뭐 완전 그 선풍기 강풍을 고기의 정통으로 쐬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해야지
28일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도를 높여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의 2, 3등급은 암소예요. 새끼를 낳기 때문에 영양이 많은 부분이 송아지 생산에 그 쏟아붓다 보니까 마블링이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4산, 우리나라는 3산, 4산, 대부분 4산에서 유통을 시키죠. 소고기값 때문에. 그러니까 4산에서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개월을 기준 정도, 태어나서 60개월 된 소들이 한 2, 3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한우 중에서 그거를 드라이징을 주로 하는 거로 지금 거의 일반 상식화돼 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 그 뭐가 궁금해요? 트레이를 종이로 했잖아요. 네. 그게 일반 아무나 가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특별한 노하우를 터득하고 계신 거예요? 없어요. 네, 저희만의 노하우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저 네. 트레이 종이 가져다 하면 되겠네요? 아, 근데 이제 그냥 종이로는 안 되고요. 그 고기 포장이 되는 그 산소가 잘 차단이 되는 종이가 그런 따로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를 보실 줄 아는 눈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요즘에 그냥 일반 P나 PP 코팅된 종이보드가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낭패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럼 아직까지는 그 네. 종이 트레이용 보드라고 그래야 되나? 종이는 네, 그 종이보드, 네, 종이 스킨보드. 보드라는 게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규격품으로. 유럽 쪽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안정적인 거를 찾지 못했어요. 테스트 되게 많이 해봤는데 안정적인 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고르시는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시면 자기 로고 박으면은 몇만 장을 뽑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뽑아놓고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되면 되고 뭐 특허가 있다든지 저희가 뭐 원천 기술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제 네. 트레이도 그 플라스틱 계열,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오염을 주지만 네, 그 택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 스티로폼 박스 쓰시지 않으세요? 그 종이 박스. 저희는 종이 박스 써요. 종이 박스가 본행이 되나요? 지금 저희 가이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최고 온도가 30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스티로폼 박스를 쓰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가 되면은 종이 박스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제 기술적인 얘기들 조금 질문할게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숙성을 하는데 그 컨디션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 습도, 바람, 네. 온도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나만의 비법이 있다. 네. 라면 좀 공개할 수 있는가? 네. 네, 비법이랄 게 없습니다. 비법이랄 거 없고요. 약간 노하우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노하우라는 것도 그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안에 그 좋은 미생물들이 쌓이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 어느 정도 정착된다고 했으면 그냥 우점됐다 그러잖아요. 우점됐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노하우인 것이지. 우리 집만의 맛이 나오는 숙성이 네, 된다. 숙성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책에 나온 거 따라 하시다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원리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원리는 숙성파파 유튜브 보시면 정리를 한번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이제 기간 설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뼈하고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드라이에이징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면요. 초기 20일은 수분이 빠지는 기간이니까 수분이 빠지는 기간에는 바람의 세기를 세게 하고 습도를 낮게 하고 그다음에 미생물 오염을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아이니까요. 예. 숙성 초기 아이 상태니까 초면에 방어벽이 생길 때까지는 예. 그렇게 잘 그 아주 청결하게 숙성실 관리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제 수분이 다 빠지고 겉에 이제 딱딱하게 클러스가 생기면 뭐 세균이나 뭐 이산화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수분이 건조 표면이 생기면 그때는 뭐 세균이나 효모들이 안 자라고 곰팡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곰팡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그때 이제 습도를 좀 적정 수준으로 맞춰주고 바람도 좀 맞춰주고 이때는 이제 점점 적정하게 해주면서 끌고 가고 나중에 다 컸다 싶으면 더 크면 안 되니까 그 수준 맞추기 위해서 온도를 좀 낮춰주고 이렇게 좀 해서 보관 기간 늘려주고 요 정도 원리만 알고 계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게 드라이 에이징입니다. 사람들은 왜 드라이징을 좋아할까요?
제가 1등급이랑 2등급 둘 다 했었거든요. 지금은 1등급 안 하고 있습니다. 속값 오르면서. 1등급 드라이징은요, 그냥 맛있다. 네. 저는 세상의 모든 소고기 중에서 1등급 50 이상 드라이징 고기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중들한테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었고요, 항상.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는요, 2등급이 이제 주력인데 2등급은 소화가 잘 된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소화가 잘 된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 생각에 우리가 드라이징 소고기 한우는 초창기에 다 나왔던 게 거의 툭불 한우 가격, 그러니까 45,000원 1인분에 뭐 네. 그렇게 팔았는데 1인분에 한 33,000원대 이렇게 가니까 인기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곧 그 소비를 네. 좌우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드라이징도 싸게 만들 수만 있다면 유통 네. 구조를 좁히고 사실 수율 같은 관리만 잘한다면 네. 그 얼마든지 승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네, 그 네.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20개월 정도에 되는 뭐 유구나 아니면 비거세나 이런 소들의 그 드라이 에이징을 적극적으로 좀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도해 본 적은 없으시죠? 있죠. 결과는 없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징을 해보고 싶은 많은 식당, 네. 많은 정육점이 있는데 그들이 이 드라이징을 할 수 있는 원시 원물 자체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시도를 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해보고 싶은 데 많습니다. 한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한우를 대책을 좀 세워야 돼. 소비 촉진을 한다라면 이거를 누군가가 앞장서서 상품화 시키고 그거를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는 어떻게든 내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근데 소비자 반응에 대한 얘기들 좀 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숙성향이라는 것이 그 옛날 어르신들은 다 자기 그냥 뇌리에 다 갖고 계시는 향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북쪽에서 이제 황태, 예, 황태 덕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단백질 변성의 맛이. 네, 단백질 변성의 맛에 굉장히 그 익숙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드라이징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 새로운 것에 민감한 젊은층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나도 자기 어렸을 때 마시라고 그러셔.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러시면서 사드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양극화됐어요. 거의 30대 초중반, 예. 그 다음에 뭐 60대 중후반부터 70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분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드라이징을 이제 고기를 굽는다. 네. 그때 우리는 대부분 소고기를 숯불에 굽잖아요. 네네. 근데 드라이징은 숯불이 좋을까요? 철판이 좋다고 생각해요. 드라이징은 자기만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드라이징은 숯불보다는 철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왜냐면 고기 자체의 고유의 향을 아주 예쁘고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굳이 뭐 숯불의 향으로 이 고유의 향을 해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고기 고유의 향을 즐기기 위해서는 저는 철판 그리고 오일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오일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드라이 에이징을 한 지방을 녹여서 고기를 굽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지를 녹일 때 두태기름이나 일반 프레시한 지방을 쓰는데 그거 말고 네. 그 지방 숙성할 때 같이 쓴 지방을 네. 가지고 한다고요. 그랬을 네. 적에는 숙성치가 좀 더 많이 네, 올라가요. 훨씬 많이 올라오고요. 지방 자체도 산패향이 아니라 지방산이 바뀌는 거. 숙성이 잘 된 향이 올라오고 저는 웨하스 향이라 그러거든요. 웨하스 향이 싹 올라와요. 그래서 그 지방으로 구우시면은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드라이징 워낙 2등급이고 저지방육이잖아요. 근데 그 지방을 녹여서 부족하니까. 구우면 풍미가 더 보충이 되고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네. 같은 의견이네. 네. 자, 그럼 이제 파파스캇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파파스컷은요, 국민들이 반으로 쪼개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숙성육파 툭불파. 네, 지금 숙성육이 뭐 한 5%?
그거 안 될 수도 있죠. 뭐 한 1% 정도 되지만 드라이징 50%, 예, 그 다음에 툭불, 고지방육 50% 이렇게 될 때까지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드라이징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파파스쿼드의 목표입니다. 향후에는 전체 이제 뭐 생산과 R&D를 전문으로 하는 뭐 시설도 조만간에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문 저지방육, 네. 원뿔하고 툭불은 판매하지 않는 네. 저지방육 전문 판매장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한 3년 전에 독립을 하겠습니다. 뭐 춘천에다가 자리를 열겠습니다. 개업식을 합니다. 그래 와봤어요. 그때 참 암담하다는 생각. 왜 너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꾸준히 잘 버텨주고 3년이 되면 이제 기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인터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고기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대세가 된다, 트렌드가 된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일부의 매니아층이 사랑하는 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니까 자주 이용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고기를 만나다의 유튜브 마케터 김태경이었습니다.